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교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 10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제 국회 이 선거 복판에 뭐 하냐마냐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강행을 하고 이게 필요한 왜 하냐마냐 논란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네. 우리가 역사에 너무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악마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풍 이런 속삭임도 있습니다. 진심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그쪽 편, 그쪽들과 이 대선 개입 그리고 정치 개입에 공을 들였던 그 자들의 그 여론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호하게 가야죠. 조희대 대선에 개입했잖아요. 저는 1. 대선에 개입하고 2. 정치에 개입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신뢰도를 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검찰 뭐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사법부는 꼿꼿이 잘 해왔잖아요. 중심을 잡아줬다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후보가 아닌 시절에 1년의 징역형을 때리기도 했어요. 우리 열불 터지고 이거 다 무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나서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법부를 흔들어서 정치화시켰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예, 사법부의 신뢰도를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 대법관들과 함께 다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싹 그러면 이 사법부를 제대로 다시 빨리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참 뒤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정리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정리해야 그래서 된다. 스스로 사퇴해야죠. 여기서는. 사퇴하고 다른 대법관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죠. 지금 14명의 대법관을 포함해서 아무도 출석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석하는 분들은 대체로 변호사들이거나 학자들이거나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요. 출석이 두려웠겠죠. 출석이 두렵다. 예, 자신들은 남을 때리는 일만 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2심에서 무죄 난 내용을 며칠 안 돼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저희가 읽었냐 자료를 제가 법사위니까 공식 요청했어요. 답이 뭐라고 온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렇게 로그인 기록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다 읽는 거 아니야. 너무 뻔뻔스럽지 않아? 다 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 읽는 거 아니야. 대법관은. 이게 말이 됩니까? 대법관은 상고 이유서와 그다음에 판결문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써서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연구관들이 좀 적어주는 게 있겠죠.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중요한 건 다 읽어야죠. 그렇습니다. 봐야죠.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다 읽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대법관 체계를 잘 모르는 모양이지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딱 그걸 보면서 자백했구나. 안 봤다는 걸.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대선,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를 뒤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참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한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부정부패 그리고 내란 잔재를 정리하고 이제 미래로 가느냐, 경제 무너진 걸 살려내느냐,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를 살려내느냐, 또다시 이런 내란이 득세하지 않게 하느냐, 이런 아주 역사의 절체절명의 중요한 사안을 이들이 흔들어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답장을 그렇게 한 걸 보면 이들은 나와서 할 말이 없죠. 근데 안 나온다고 그게 덮어집니까? 안 나오면 답변을 못할 뿐 모든 것을 더 세게 전체를 낱낱이 파헤쳐 공격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 가게 될 겁니다. 법적 조치까지 가게 될. 근데 출석,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우면 이거 고발도 가능한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오늘 그럼 고발도 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9시 40분부터 사전회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 내용도 있지만 벌써 직권남용, 직무유기, 정치 개입, 선거법 위반, 뭐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무엇이 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검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건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조희대 특검. 예, 네. 그래야 지금 사법부에서 힘을 얻어서 책임을 물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청문회를 안 해요. 특검을 안 해요.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유야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이 그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법원조직법,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싹 다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을 오늘은 전체 회의를 하니까 소위로 보내게 될 겁니다. 아. 그럼 소위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 의견해서 내서 다시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도대체 이 중요한 절체절명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희대의 이런 난을 일으킨 것이냐. 사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특히 누굽니까? 저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독수리 오형제 그리고 뭐 김앤장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오늘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좀 드러납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겠죠. 네. 우선 서석호 그 사람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빙산의 일각이겠죠. 네. 드러난 한 사람일 거고요. 제가 받은 제보로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니고요. 그전 정부에서. 서석호 변호사가? 아니요. 서석호 말고. 예, 다른 사람. 제가 받은 제보로는 예. 그전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권력이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사람에게 윤석열하고 조희대가 대법원장 임명받기 전후로 이재명께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내가 정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주고받았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맹세를 했다. 맹세? 뭐 서약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주고받았는데 이거는 들었는데 예.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예. 어떤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당시에 임명받을 당시에 들은 거예요. 임명받은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그렇죠. 당시에. 예. 그게 이제 이번에 파기환송되고 나니까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뭐 좀 더 자세히 갈 수도 있겠으나 네. 우선 이 내용은 예. 조희대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내가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었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되었는데 이재명 뭐 선거법 등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법원에서 처리하겠다. 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네. 라고 제가 법사위에서 질의를 했죠. 네. 그게 수백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석호 네.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예. 서석호는 또 다른 사람일 것이고요. 여기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희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가 오고 갔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민정수석실하고는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이거 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특검을 안 하겠어요.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반드시 거예요. 특검을 해서 조희대의 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 네, 수사를 하고 네. 가야지 되는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또 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윤석열 사단들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야지 되는데 지금 윤석열 사단들이 다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김건희 무죄 무혐의 하고 윤석열 그 적당하게 하고 네. 검찰에서 비상계엄 하던 날 그 성관이로 갈 거다. 검찰이 갈 거다라고 방첩사 관계자가 국정원이 성관이로 갈 거고 검찰이 갈 거다. 이건 제가 제보받은 거예요. 직접 제보받았어요. 예. 누구한테? 너무 당연한 사람한테. 어. 그 사람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그들이 발을 빼도 예. 이건 기예요. 그런 기예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아주 중요한 제보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라고 발을 빼잖아요. 근데 이거 수사해야 돼요. 이 수사를 하려면 내란 특검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들었어요. 법원도 파견 보내달라고 들었어요. 근데 법원은 예. 회의를 해서
보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법원은. 예. 근데 그게 아마 해제 두들겨치고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후에. 예. 예. 검찰은 해제 두들겨치고 난 다음에도 네. 거기에 성관이 갔다 이런 이게 제보입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살펴봐야 딱 될 한 이슈가.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국민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나서 특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고 사법부의 네.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 갔다 오는 동안 모두 다 덮입니다. 숨겨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여론전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또 그 잔재들이 또 중요한 자리에 또 하리를 트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전부 정리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선거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그 힘으로 이 잔재들을 다 정리하고 진짜 괜찮은 사법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사법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또아리 든 잔재를 정리하기 네. 위한 특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건